베트남을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으로 이끈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열풍이 국내 재계에도 불고 있다. 국내 축구계에서 사실상 비주류였던 박 감독이 말도 통하지 않는 선수들을 아들처럼 세심하게 챙기며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게 만든 따뜻한 리더십이 재계를 향한 우리 사회의 요구와 맞물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항서 열풍의 배경에는 소탈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그간 성적이 저조했던 비주류 선수들을 성심으로 이끌어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데 있다. 이런 박항서 리더십은 재계에도 적잖은 울림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충현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장은 19일 박 감독은 냉철한 용장보다는 푸근한 덕장이며 비주류 인력이라도 어느 위치에 필요한지를 고민했던 지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의 스타 플레이어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99%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축구든 기업이든 마찬가지다.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박항서 리더십의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는 축구에서 감독이 11명의 다양한 선수들 사이에 최적의 하모니를 찾아 조직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계에서도 변화무쌍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하나의 하모니로 이끌 수 있는 박항서식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항서 매직 효과는 또 있다. 박 감독 역시 국내 축구계에서는 큰 빛을 보지 못했다가 60세에 가까운 나이에 베트남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늦깎이 성공을 거둔 점도 취업이나 승진 측면에서 장년층 소외 현상이 만연한 한국에 각성 효과를 준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박 감독의 파파 리더십을 대기업 역할론으로 연결하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협력사뿐만 아니라 인재의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대기업들이 잘하는 사람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함께 끌고 올라가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을 10년 만에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 정상으로 이끈 살딩크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박항서 매직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즈키컵 준결승 이후인 지난 3에서 17일 베트남 지즈 25의 전당 평균 매출은 전월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다. 점포 방문 고객도 같은 기간 9.2% 늘었다. 자양강장제 바카스도 박항서 감독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인기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진출한 금융사들도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 3월 박 감독과 축구선수 정을 홍보대사로 기용한 이후 고객 수가 10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20% 증가했다.
인터넷 뱅킹 이용자도 같은 기간 12만 4천 명에서 18만 명으로 45% 늘었고, 은행이 발급하는 신용카드 고객도 19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확대됐다. 박항서의 매직이 끝나지 않았다. 경기 후 박항서의 기부에 베트남 국민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베트남 누리꾼들은 박 감독은 매우 친절한 사람이야. 말수가 많진 않지만 득 회장이 자신에게 베트남 팀을 이끌고 성공으로 이끌 기회를 주고 신뢰를 하는데 항상 고마워했어. U23 대회 이후 득 회장에게 찾아가 감사를 표했고 이번엔 미디어를 통해 감사하다고 했음. 그가 얼마나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엔즈 박 감독. 그동안 베트남 축구를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오늘은 축구 발전 기금으로 그의 보너스까지 기부했어. 진정 그가 존경스러워. 축구협회 사람들아 대체 박 감독과의 새로운 계약 체결에 왜 꾸물거리는 거야? 돈이 부족하다면 우리 같은 팬들이 그의 연봉을 위해 기꺼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할 거야. 처음 그를 지지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베트남 축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고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맙고 그를 한번 박 선생님이라고 불러볼래? CA 등 댓글을 달았다. 지난 17일 베트남 언론은 박항서 감독이 스즈키컵 우승 축하금 10만 달러 한화 1억 1,300만 원 기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앞서 16일 박항서 감독은 응웬 수언 푹 베트남 총리의 초청으로 꽝남 경제특구 15주년 기념행사장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자동차 업체 타코 그룹은 박 감독에게 우승 축하금 10만 달러를 전달했다. 곧바로 박항서 감독은 우승 축하금을 베트남 축구 발전과 빈곤층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 의사를 밝혀 놀라게 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 우승을 이끌었던 이른바 박항서의 배명호 피지컬 코치가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검색 포털 사이트인 덴트리는 베트남 축구연맹 BFF 발표를 인용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 명단이 발표됐다며 배명호 피지컬 코치가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FF 관계자는 배 코치와의 계약이 만료됐다. 그가 가족과 함께 휴식하기를 원했다며 배 코치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BFF 공식 발표에는 배 코치의 명단 제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배 코치는 지난 2017년 12월 베트남 팀에 합류했다. 그는 태국 리그 태국 담배공사 TTN 등의 팀을 맡으며 2011년부터 태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해왔다. 그는 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 감독과 이영진 수석 코치의 동남아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줬다. 배 코치의 합류로
베트남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던 체력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며 박항서 매직의 기틀이 마련됐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배 코치의 초기 계약 기간은 2개월이었다. 그러나 2018 AFC U23 세야 챔피언십에서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BFF는 백 코치와의 계약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양극화 고심 중인 재계의 비주류, 다양성 인정 각성 효과. 서울연합뉴스 배현경 기자.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포용적 리더십이 사회 양극화로 공경에 처한 국내 재계에 잔잔한 파장을 주고 있다. 국내 축구계에서 사실상 비주류였던 박 감독이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선수들을 아들처럼 챙기며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게 만든 특유의 리더십이 재계를 향한 우리 사회의 요구와 맞물리며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박항서 열풍의 배경에는 소탈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그간 성적이 저조했던 비주류 선수들을 성심으로 이끌어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데 있다. 이런 박항서 리더십은 재계에도 적잖은 울림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충현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감독은 냉철한 용장보다는 푸근한 덕장이며 비주류 인력이라도 어느 위치에 필요한지를 고민했던 지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의 스타 플레이어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99%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축구든 기업이든 마찬가지라며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박항서 리더십의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류와 비주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리더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내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통해 재차 비정규직 문제와 하청 간 갑을 구조가 부각된 점도 박 감독이 추구한 소통과 포용의 가치를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는 통화에서 축구에서 감독이 11명의 다양한 선수들 사이에 최적의 하모니를 찾아 조직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계에서도 변화무쌍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하나의 하모니로 이끌 수 있는 박항서식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박 감독 역시 국내 축구계에서는 큰 빛을 보지 못했다가 60세에 가까운 나이에 베트남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늦깎이 성공을 거둔 점도 취업이나 승진 측면에서 장년층 소외 현상이 만연한 한국에 각성 효과를 준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박 감독의 파파 리더십을 대기업 역할론으로 연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도 대기업이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펀드를 조성하거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그룹의 사내외 시설, 프로그램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정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상생협력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간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력사뿐만 아니라 인재의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대기업들이 잘하는 사람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함께 끌고 올라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계 열풍에서 재기가 교훈을 찾으려는 현재의 박항서 신드롬은 과거 2002년 히딩크 열풍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재기는 히딩크의 리더십을 경영에 적용해야 한다며 상당수 대기업과 경제연구소에서 히딩크식 경영 이론을 쏟아냈었다. 다만 두 사람의 리더십은 결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에는 거스 히딩크 감독의 철저한 능력 위주 인재 선발이나 과학적 경기 분석과 같은 이성적 리더십에 재계가 자극을 받았던 반면 박 감독 리더십은 양극화와 약자 차별과 같은 노동계 소외 문제로 갈등이 극심한 재계에 정서적 울림을 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 Let it go.